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동화사 동안거 결제 법회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화두와 씨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술년 동안거가 전국 선언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신흥사 동안거 결제 법회에서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에게 추서된 은관 문화훈장이 전달됐습니다.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3만여 점의 불교 유물이 수장돼 있으며 특히 불조 삼경 등 희귀한 전적이 대거 수장돼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강남 봉은사 소장목판에 새겨진 화엄경 청량소가 내년까지 우리말로 완간될 전망입니다. IPTV가 개국 10년 만에 가입자 1,500만, 매출액 3조 원의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이 30년 동안 언론정보계를 이끌어가는 2,200명의 동문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겨울 석 달 동안 전국 선원의 스님들이 산문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몰두하는 동안거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 동안거 결제법회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화두와 씨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날선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겨울 길목. 동화사 통일기원 대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불기 2562년 무술년 동안거 결제 법회를 어제 봉행했습니다.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은 새롭게 발심과 신심을 일으켜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안거 동안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심으로 화두에 전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이번 안개에는 반드시 화두가 순일이 돼서 견성되어 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아주 불태전의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화두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진제대종사는 열심히 정진해 밝은 눈을 갖추고 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무사자원은 수승 없이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천마에 들어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 가는 절대 안 된다. 진제대종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 옆을 돌아보지 않고 화두를 붙잡아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막 간절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오면 한 걸음도 옮지 않고 일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이번 무술년 동안거에는 전국 100여 개의 선원에서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석 달간의 겨울 안거에 든 수좌 스님들은 기해년 2월 19일까지 화두와 씨름하며 수행 정진하게 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무술년 동안거를 맞아 전국 100여 개의 선원에서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에 들었습니다.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깨달음을 향한 용맹 정진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3교구 설악산 신흥사 동안거 결제법회에서는 지난 5월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대종사에게 추서된 은관 문화훈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3교구 신흥사 무술년 동안거 결제법회에 동참한 수좌 스님들은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선풍을 계승하고 만해선사의 얼을 널리 선양한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어를 들으며 용맹 정진의 의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날 결제법회에서는 특히 무산 스님에게 추서된 은관 문화 훈장을 나종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종사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송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두루 존경을 받으신 설악 무산 큰 스님은 향성선언과 무금선언, 조계종립 기본선언을 개원해 일대 선풍을 일으키셨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이 세세생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무상대도의 운수가풍과 대중을 위한 일념 정진은 설악의 천부를 감복시키고 동해의
화도를 잠재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교구 무술년 동안과에는 향성선언과 백담사 종립기본선언, 무문관 등의 모두 60명의 수자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용맹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도 방장 성파 스님과 주지 영배 스님, 율원과 강원, 보광선언, 동국제일선언 등 모두 359명의 수자 스님 등 사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결제는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본성을 바로 보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며 더욱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원력 보살이 되기 위해 반야 행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도 조실 월서 스님과 주지 정도 스님, 수자 스님 등이 동참해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서 스님은 법어에서 안거는 생사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과정이라며 치열한 용맹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한다고 설했습니다. 범어사도 방장 지유 스님과 주지 경선 스님, 수자 스님,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결제 법회를 봉행했으며 범어사 금어 선언과 대성암 선언 등에서 150여 명의 수자 스님들이 안거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 9월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 노노사 관계자들에게 회사 발전을 위한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쌍용차 노노사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서로 단결해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6, 7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애써주셨다면서 희망이 생겼기에 더 이상 동료들의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성원 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도 회사에서 해고 노동자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귀시킬 거라고 약속했다며 현재는 회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쌍용차의 노노사 합의는 온 국민이 환영할 일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노노가 단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문화부장 현법 스님, 사회국장 해청 스님, 윤충렬 금속노조 쌍용차 수석 부지부장, 박장호 쌍용차 인사담당 상무 등이 동석했습니다. 민주화의 거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 추모식이 서울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자 영원한 의회주의자라면서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걸어왔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과 국회에 대한 애정을 버린 적이 없다. 여의도 의사당은 그 어려웠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불씨를 간직하고 전파하는 본산이었다. 또 이낙연 총리는 특히 과거 기자 시절 고 김 전 대통령을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정치가로서 위대하셨고 인간으로서 온화했던 대통령을 저희는 잊지 못한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홍걸 민화협 의장,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BBS에서는 전국 성보박물관을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가봅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3만여 점의 불교 유물을 소장한 불교문화재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총림 선찰 대본산 범어사의 자랑인 범어사 성보박물관. 불도 부산의 유일한 성보박물관이자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 연간 2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국가지정문화재 6건을 비롯해 부산시 문화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입던 가사라든가 또 그 옛날 지도를 보니까 현 위치하고 많이 틀려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 같은 걸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이래서 그래서 자꾸 또 오게 되었거든요.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촌왕들을 비롯해 조선 후기 불화 70여 점과 40여 점의 진영 등 3만여 점의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불주 삼경과 복장 유물의 목록을 담은 불상복장 소인물목, 각 경전에서 연기에 관련된 소라를 모은 금장료 집경 등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전적을 대거 소장하고 있습니다. 보물 세점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보기 좀 힘든 불복장과 관련돼 있는 전적들, 그리고 또 부모님께 은혜를 갚자는 그런 비롯한 그런 전적들을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례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적들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밖 경내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기획전과 엑스레이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시 등 다양한 기획전을 수시로 개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108평의 좁은 전시 공간으로 많은 유물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보다 10배 더 큰 규모의 성보박물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시대 때마동 성가에서 쓰던 그런 유물, 또 신앙 대상인 불상, 또 이제 부처님 말씀인 경전, 조사 스님네들의 그런 의록,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한 그 당시 시대별에 별로 이제 그 시대 또 어떻게 문화지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이제 박물관의 책무지요. 따라서 새 성보박물관이 완공되면 범어사를 비롯해 각 말사가 보유한 불교 문화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재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강남 봉은사 소장 목판에 새겨진 청량 진관 스님의 80권 화엄경 청량소가 내년까지 우리말로 완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만에 화엄경 청량소 번역과 해설을 마친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최근 1차분 7권을 출간하며 내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권으로 완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방대한 양의 깊은 철학으로 대승불교 경전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은 평범한 중생이 52단계의 수행 계위를 닦아 마침내 성불하는 과정을 담은 경전입니다. 진리의 세계 그대로를 드러낸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초 설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예로부터 많은 선지식들의 해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통현 장자와 청량국사 진관 스님의 주석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사 승가대학원과 능엄학림 등 제방의 강원에서 탁마하며 화엄경을 연구해온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이 최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진관 스님의 화엄경 청량소. 20년 전인 지난 1998년 세주 묘원품을 번역하고 해설해내며 전권 번역의 원력을 세운 뒤 가장 난해하다는 십지품을 지난 2002년에 출간하며 고비를 넘은 끝에 완역에 성공했습니다. 강남 봉은사 소장 목판본을 원본으로 원문 입력과 더불어 소와 초를 번역하고 스님의 견해를 주석으로 덧붙였는데 직역을 원칙으로 해서 원본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반산 스님은 최근 화엄경 청량소 1차분 7권 출간을 계기로 봉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감개무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화엄경 청량소를 이제 전산 입력부터 시작해서 그래 98년도에 졸업 논문 형식으로 화엄경 제1권 세주묘원품을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생부터 내가 화엄경하고 뭐 큰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래서 전권을 이렇게 번역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1차분에는 화엄경 7처 9회 39품 가운데 제1회 정멸도량법회와 제2회 보광명전법회, 그러니까 제1 세주묘원품부터 제12 현수품까지 담았고 내년까지 총 34권으로 완간할 계획입니다. 필생의 역작을 내게 된 반산 스님은 모든 공덕을 스승과 선배, 강사 스님들께 돌렸습니다. 월자, 원자 스님은 제 정강 스승이시고 또 각성 스님, 또 무비 스님, 또 종범 스님, 덕민 스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사 스님들 모시고 이제 제가 공부한 그 덕분에
이런 저수를 이렇게 번역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산 스님의 화엄경 연구 성과물은 한국경전번역사의 이정표가 됨은 물론 원용화합과 사사무예의 화엄 철학 연구와 사회적 확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TV가 개국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8년 상용화를 시작한 IPTV는 지난 10년 동안 1,5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3조 원대 매출 급성장을 보이는 등 유료 방송 시장 최대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1월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 IPTV. IPTV는 출범 10년 만에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매출 3조 원대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료 방송 시장의 최대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IPTV 방송협회는 서울 천교도 중앙대교당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한층 더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송 산업 내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생태계 내 각 주체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기념식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IPTV 상용화 서비스의 주역인 구현모 KT 사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하연회 LG U+ 대표이사 부회장, BBS 강동훈 방송본부장 등 방송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IPTV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주는 유공자 표창에서는 BBS 김유진 TV 기술부장이 유료 방송 상생 협력 분야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처음 IPTV 개국과 함께 개국할 때가 정말 생생했는데요. 고맙고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불방송 TV 방송이 어엿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든 우리 불방송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콘텐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사업자가 상생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방송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IPTV 사업자가 방송 제작 사업자들과 상생하여 한국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국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BBS TV는 IPTV에 우선 진출하면서 TV 송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BBS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TV 개국 10주년과 10만 후원 망공의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직관 스님을 초대 원장으로 종립대학 동국대학교의 언론정보대학원이 개설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정보대학원은 그동안 2,20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언론정보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종립대학 동국대에 언론정보대학원이 생겼습니다. 당시 총장이었고 후에 총무원장을 역임한 직관 스님이 초대 원장에 취임할 만큼 언론정보대학원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30년 동안 배출된 2,200여 명의 동문들은 이제 각계의 중추적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선배 동문 여러분의 노력으로 언론정보대학원 동문회를 창설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하게 성장해왔으며 현재 2,200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계에서 중추적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30년사를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수별 동문들의 논문 제목은 초창기 신문과 잡지 공중파 중심에서 케이블 TV와 스마트 TV를 거쳐 포털 사이트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중심이었던 언론산업은 온라인과 SNS, 포털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광고 홍보와 출판 인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년 기념식엔 언론정보대학원 24기 노웅래 국회의원과 25기 강동은 BBS 방송본부장, 40기 이재용, 51기 김여진 아나운서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학부와 언론사, 직종을 가진 이들이 동국대에서 하나의 동문으로 거듭났고 종립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우리 동국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우리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우리 동국대가 되도록 뒷받침 열심히 하는 우리 언론정보대학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초대원장 지관 스님부터 18대 김광규 원장까지 또 역대 교수진과 교학부장, 직원들의 성과 위에 현재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 다가올 50년,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안 우리 대학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임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피와 그다음에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이런 또 30년 개원 30년이라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동국대학교 언론대학원이 30년에서 50년, 100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노래 인생 53주년을 맞게 된 불자 가수 장미화 씨가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공연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콘서트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5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해 50년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불자 가수 장미화 씨. 히트곡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할까 등을 들고 팬들 앞에 섰습니다. 45년 만에 오른 콘서트 무대는 젊음의 상징 대학로의 한 소극장. 우리 40, 60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볼 곳도 없고, 그리고 어린 후배들이 하는 아각대는 콘서트에 와서 앉아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콘서트를 우리도 이런 문화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주 와서 좀 즐길 수 있고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자.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가창력은 여전했고 무대 연출력도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팬들의 호응이 쌀쌀한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뜨거웠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실력이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멋있고 이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미화 선생님 특유의 에너지 그게 좀 많이 느껴져서 아주 좋습니다. 공연 보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엔 불자 부부 강부자, 이무건 선생님, 그리고 가수 편승엽, 신비 등 선후배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부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삽니다. 특히 장미화 씨와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50년 지기 영화배우 한지일 씨는 직접 거리로 나서 콘서트 홍보를 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고생할 때도 항상 가끔 전화해서 제이라 넌 참 열심히 사는 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우리는 어르신들 모시고 봉사나 하다 죽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장미화 씨의 50년 노래 인생을 스토리 형식으로 꾸민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일부는 연말에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 바자회와 공연을 이어온 선행은 콘서트장을 찾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게 할 때는 힘든데 베푼다는 거 나눔을 하고 나면 난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분 좋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번 돈 가지고 복지에 가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불자 가수 장미화 씨의 Singing is my life 콘서트는 오늘까지 서울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10수년째 아낌없는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장미화 씨의 자비행이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천수관음 보살도와 제진원집 목판, 그리고 묘법 연화경이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한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와 신흥사에 있는 제진원집 목판, 그리고 법장사가 보유한 묘법 연화경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린 미 AP통신 임시특파원 엘버트 테일러의 유품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내년 3월 10일까지 기증유물 특별전 전시회를 1층 기획전시실 B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관련 미술작품 전시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됐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마이클 잭슨을 그린 미술가 얀 페이밍의 작품으로 전시회는 내년 2월 13일까지 파리 그랑팔레에서 전시됩니다. IPTV가 개국한 게 2008년이니까요.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매출액은 3조 원대로 10년 만에 케이블 TV를 뛰어넘었습니다. BBS TV의 출범이 바로 IPTV인데요. 불자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BBS는 뉴스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3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